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사전투표 기간이 끝나고 이제 본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아주 중대한 선거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한국 정책금리 결정과 경제 상황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반란 수계의 파면이 결정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짧은 선거 기간을 거치면서 희석된 면이 없지 않은데요. 계속해서 강조해왔지만 아직 반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란 수계가 경호를 받으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반란에 가담했던 범죄자들은 그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회 구성원인 우리 자신입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결국 우리 시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의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반란 가담자 외에 수면 아래로 숨어버린 반란 가담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들은 지금도 중요한 요직에 앉아 반란의 흔적들을 지우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앞장서서 반란 수계에 유례없는 편의를 봐주고 반란 중요 종사자들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시민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반란 덮기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란 수계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내리며 소위 F4라고 하는 경제수장들에게 반란 성공을 전제로 국정 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지시하였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에 대한 진실은 특검을 통한 수사로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수출은 대외 상수인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출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가 노력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비록 미 법원이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을 한 것이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나 판결 확정까지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고 품목별 관세는 제외된 결과이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남은 것은 내수의 회복인데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추경과 금리 인하의 시너지 효과만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금의 쓰임새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아무리 많이 확보한들 그것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 버린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만약 부동산 금융 카르텔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의 시너지 효과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상승의 이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보다 더 심각한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수 회복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득 양극화 해소와 함께 실질 임금의 상승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분배 없는 성장이 부른 오늘날의 결과를 보면서도 아직도 벼랑을 향해 달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이 들 때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다 함께 손을 잡고 이겨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 구성원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춰야 합니다. 지능이란 머리가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좋은 자들이 지금까지 국가를 수익 모델 삼아 국민의 세금을 탈취하고 국가에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아가 많은 사회 구성원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을 도울 줄 아는 공감 능력이 바로 지능입니다. 남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혼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점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홀로 남아 비참하게 죽게 될 뿐입니다. 2025년 5월 29일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경기 침체와 경제성장 부진에 따른 결정이지만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화정책의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로 경기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미 기초체력 자체를 파탄내버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소비로 승수효과를 누려야만 합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빠지는 원인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 하지 않고 쉽고 편한 해결책만을 찾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당장 손에 쥐는 효과가 없이 해결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체인 시민이 현명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이 필요한 병에 걸린 환자를 수술은 어렵고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마약성 진통제나 처방한다면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아프지 않겠지만 질병이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바로 마약성 진통제나 처방한 것이나 다름없이 환자를 골병이 들도록 만든 것입니다. 경기 침체의 금리 인하는 교과서와 같은 처방이기는 하나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교과서적이지 않은데 교과서와 같은 처방을 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는 다시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금통위 회의가 7월 10일에 있고 다음에도 인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와의 차이는 다시 2%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는 이 정권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며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 또한 대비할 수많은 시간이 있었으나 손을 놓고 있었고 그에 따른 성장의 하방 위험은 이미 지난 2024년 2, 4분기부터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기초 체력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가 반란 사태가 치명타를 입혔고 여러 정책의 실기로 이를 복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짐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국가 반란 사태는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미 달러 약세에도 여전히 원화의 가치평가는 낮은 상황이고 미 기준금리와의 금리 스프레드는 언제든지 환율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으며 지금의 물가도 이미 살인적인데 여기에 수입 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란의 종식과 반란 잔당의 척결 그리고 지금까지 경제를 망친 자들을 처벌하고 조속히 정책의 대전환을 실행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된 여러 대내외적인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 지표 중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가 그것입니다. 하드 데이터는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데이터로 지표를 측정하거나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이고 소프트 데이터는 주관적이고 질적인 데이터로 사람들의 인식, 심리, 기대, 의견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GDP 성장률과 같은 것이 대표적 하드 데이터이고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지수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최근 소매 판매가 하락하고 산업 생산은 3월 대비 조금 상승하였으나 부진한 모습이며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 등 노동시장의 하드 데이터는 천천히 냉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호관세는 코로나 팬데믹 때와 같이 공급망 충격을 불러올 것입니다. 차이점이라면 보호관세는 인위적으로 일으킨 충격이라는 점입니다. 미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와 신뢰성 문제가 심각하고 이는 미 국채시장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미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증세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고 미국의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미국인들을 위한다면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 공화당도 민주당도 큰 조세 저항을 마주하기에는 용기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 집권할 기회를 오래도록 박탈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감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6월에 있을 FOMC에서 정책금리 인하도 현재까지는 동결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당연하게도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 경제지표 중 유로 지역의 경제지표입니다. 소매 판매는 여전히 둔화하는 흐름이고 산업 생산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제조업 지수도 조금이지만 회복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나 4월 들어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높아져 회복세가 약화하였으며 물가 상승률은 횡보하고 있지만 근원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달러와 투자 자금이 유럽으로 되돌아오는 움직임 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공급망 충격은 불가피하며 수출 타격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금 상승세가 둔화하였지만 보호관세 영향으로 상하방 리스크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경제지표 중 일본, 중국의 경제지표입니다. 일본 경제는 최근 강한 수출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역성장을 나타냈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을 마주하면서 에너지 관련 부문과 교통 등 물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달러 약세로 반전되면서 관광산업에도 타격이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과거 고속 성장과 비교하면 낮지만 1, 4분기 5.4%의 성장률을 보이며 안정적인 정책적 지원 등으로 양호한 경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매 판매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이 활발하고 산업 생산도 전반에 걸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에 이를 극복할 구조적 개선과 첨단 산업 육성, 무역 다변화와 내수 시장 및 고용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금융지표입니다. 미 국채 가격 하락의 본질은 미 재정 적자로 인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신뢰도 하락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 돈을 빌린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도 상승하게 되고 재정 부담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의심받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미 국채 신뢰도 하락은 다른 국가의 국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 국채 가격 하락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 국채의 인기가 예전과 같지 않으므로 시중의 국채를 사기 위한 달러도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달러 인덱스는 5월 말 현재 99.5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보호관세의 영향으로 하락했지만 하락으로부터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5월 말 현재 29.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60달러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이 이러한 핵시설 공격을 시사하는 등 중동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실물 경제 지표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GDP 경제 성장률은 지난 4분기 0.1%를 기록했지만 실질적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25년 1, 4분기에는 마이너스 0.2% 성장을 기록했으며 한국은행이 5월 29일 전망한 경제 성장률은 0%대 0.8%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다행히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 심리지수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가올 대선 뒤에 전국에 희망을 거는 모습입니다. 수출은 여전히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수 침체 역시 회복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률의 수치는 안정적이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여전히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자영업자들의 몰락,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의 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 개선, 임금의 상승 없이 성장에 대한 기대는 버려야 하고 내수 경기 회복 또한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 물가지표를 보시겠습니다. 국내의 물가지표는 주거비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각 상품의 가격 또한 낮게 책정되어 현실 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내수 소비 침체로 한은의 표현을 빌리자면 안정화되었으나 이미 상승한 물가로 시민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업 제품의 소비 침체가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OECD 기준의 근원 물가와 한국 전통 방식의 근원 물가 모두 최근 약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4월 2.8%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금융지표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국고채도 영향을 받아 지난 4월 대비 약간의 상승을 보이며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국고채 10년물은 2.8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를 위한 인위적 환경 조성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1378.95원을 기록 중입니다. 달러가 약세로 달러 인덱스 99.56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화 가치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아 1300원 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식 순매수는 4월까지 10조 4천억 원이 순매도되었으며 5월 들어 1조 5천억 원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져 외국인의 한국 주식 순매수가 지속될 것인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금리 인하 배경과 세계 경제 상황 실물 지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202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콜금리부터 CD금리, 국고채, 코픽스금리, 금융채 기준금리를 보기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의 국고채 금리는 조금 상승하였으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시중금리에도 영향을 미쳐왔으나 국고채 금리가 다소 상승하면서 시중금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들의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코픽스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기준금리 인하와는 별도로 대출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은 2025년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로 발표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25년 3월에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55만 7천 원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실질임금 351만 9천 원 대비 1.1%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실질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양호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비교를 위해 연도별로 각 3월에 조사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을 살펴보면 가계 소비, 즉 내수 붕괴의 원인이 실질임금의 감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실질임금을 비교한 것입니다. 2020년 소비자 물가지수 100을 기준으로 2015년부터 모두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중 3월에만 실질임금이 낮아진 것인가? 다음은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1사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25년 1사분기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9만 7천 원이며 지난해 같은 분기 실질임금 371만 1천 원 대비 2.3%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또한 이 그래프만 보면 실질임금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1사분기에는 대체로 다른 분기에 비하여 실질임금이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역시 공정한 비교를 위해 연도별 1분기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을 살펴보면 실질임금의 감소가 내수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실질임금을 비교한 것입니다. 물가의 상승에 비해 임금의 상승은 낮고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비소비 지출이 상승하여 시민들은 소비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자영업자들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소비할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로라도 버티려면 내수를 살려야 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 어렵지만 무엇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이제는 알아야만 합니다. 기레기들이 떠드는 대로 그것이 자기 생각인 양 착각하지 말고 무엇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나아가 가족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더 큰 생각으로 무엇이 사회를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하는지도 알아야만 합니다. 시민이 판단할 지능을 갖추어야만 대신 일을 잘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경제는 살아날 것이며 우리가 느끼는 경제적 고통 또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리더가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리더가 모든 것을 대신해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도 버려야만 합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국가 반란 사태를 종식하고 부패를 척결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 나아가 제 역할을 다하는 국가,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한국 정책금리 결정과 국제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동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